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수영장은 지독하게 물렸어. 왔다가 나 파리 먹었어. 목인가?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난 한 2주간의 태풍이 끝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바깥에서 또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초보 프리다이버를 벗어나기 위한 팁, 이제 막 프리다이빙을 시작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프리다이빙이라는 거는 뭔가 엄청난 기술을 배워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숨쉬듯 편안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어가든 움직이든 우리가 활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할 때 어딘가 불편하다거나 괴롭다던가 아프다던가 고통스럽다면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초보냐 아니냐가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편안해야 한다는 거, 요거를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퀄라이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퀄라이징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퀄라이징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언제 해야 되나요? 이퀄라이징 지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도대체 수십 몇 미터마다 해야 되는지, 몇 초 주기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퀄라이징을 하는 주기는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의 컨디션마다 다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이퀄라이징에 대해서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귀가 아프다, 그리고 아프지 않다, 이 두 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이빙을 하는데 귀가 아프고 불편하다?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고요. 괜찮아졌다? 더 잠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퀄라이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몸을 돌려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프렌젤 이퀄라이징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비법이 없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퀄라이징 연습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프렌젤이 아니라면은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나 파리 먹었어. 목인가? 될 때까지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한쪽만 되고 한쪽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딱히 해결책 없습니다. 그냥 될 때까지 하세요. 세 번째 팁은 물속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속에서 움직일 때는 언제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경우에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느린 속도로 꾸준히 일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베스트고요. 항상 조급해서 내가 숨이 딸리는 것 같아서 본인의 페이스를 더 빠르게 바꿔버린다든지 갑자기 성급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닷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동물들에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조스라든지, 갑자기 바닷속에서 괴물이 튀어나오는 영화라든지, 가오리의 독침, 저 독침에 찔리면 어떡하지?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와서 공격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동물들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영화로 치자면 여러분은 조스에게 잡아먹히는 희생자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바닷속 동물들에게 조스 그 자체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고 아무거나 만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에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수면에서 쉴 때, 릴렉스를 할 때 절대 부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부위 없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위를 잡고 있을 때도 버릇처럼 계속 발차기를 한다던가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도 절대로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항상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서 휴식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버릇이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을 것 같은.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았나, 여러분이 숨을 쉴 때마다 몸의 부력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껴질 거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숨을 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수영장은 지독하게 물렸어. 왔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수영장은 바다보다 훨씬 쉽습니다. 얼마나 쉽냐면 이 바다에서 10m 내려가는 게 K26 그 홀에 26m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바다보다 한 3배쯤 쉽다 생각하시고 수영장에서만 연습을 하셨거나 K26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자신감이 붙으신 분들, 바다에 들어갈 땐 항상 조심하시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펀다이빙을 하던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트레이닝 연습을 하던 프리다이빙을 하실 때 제가 꼭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절대로 조급함 느끼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도 마세요.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절대 경쟁적인 스포츠가 아니에요. 파도, 특히 제주도에서 여러분이 다이빙을 하실 때 갯바위 올라가는 거, 갯바위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파도는 강강강 약약약 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3번 강한 파도가 오면은 3번 약한 파도가 옵니다. 갯바위에서 내려갈 때든 올라올 때든 한 3분 정도는 쭉 지켜보세요. 올라오기 전에. 그러다가 파도가 약한 타이밍이 시작된다 라는 순간쯤에 움직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절대 갯바위 오르내릴 때는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기어 올라오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파도의 힘으로 움직이시고 파도의 힘으로 다가가고 파도의 힘으로 올라오셔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파도가 너무 강할 때는 휘말려서 통돌이 세탁기처럼 바위에 닫힐 수 있지만, 양양약 타이밍이 시작될 때는 몸에 완전히 힘을 빼고 파도가 미는 대로 바위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마리아님,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내용 있어요? 네. 터치. 피는 항상 물 속에서 씻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배전이 높은 배를 탈 수도 있고, 또는 갯바위 위에서 뛰어내려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뛰어내려서 들어가야 되는 다이빙 사이트가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긴 핀을 다 신고 뛰어내리려고 하다 보면 핀이 부러질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핀은 물 속에서 신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바다에서 연습하기 힘들다면 수영장에서 미리미리 밑에 사람 없을 때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프리다이빙은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프리다이빙을 해서 내가 물공포증을 극복을 했다. 수영을 못하지만 이제 물에 뜨는 거는 이제 자신있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핀을 이제 벗고 마스크와 스노클을 끼고 핀 없이 스노클링 하는 거 위주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할 때 수영도 평형 발차기와 평형 물잡이, 손 암스트로크를 연습을 하면 본인이 핀이 없어도 물속에 빠졌을 때 좀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형 연습을 할 때 스노클링 하듯이 바닥을 보는 것 뿐만 아니고 꼿꼿이 몸이 서 있을 때 발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다이빙을 하다가 핀이 갑자기 없어진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핀을 들고 뛰어내려서 물속에서 핀을 신으려고 할 때 핀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들 수 있지만, 핀을 든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평형 발차기를 이용해서 그 순간에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 속에서 숨 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물 속에 일단 들어가 있으면 숨을 참고 있는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물 속에서 내 움직임에 집중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움직일 때 암스트로크를 예를 들어 했을 때 물 잡을 때 느낌이 어떤지, 내가 물 속에서 보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숨을 참고 있는 것도 살짝 잊을 수가 있어서 좀 더 숨을 오래 참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숨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쯤 되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자기 숨을 짧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물속에서 숨을 참을 때는 좀 릴렉스에 더 포커싱 하시고, 숨이 얼마나 찰까 이런 것보다는 주변 환경에 좀 더 눈을 돌리면 릴렉스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나 하나 생각난 거 있어. 응? 나 저기 이거 물속에서 턴하는 거, 방향 바꾸는 거. 다이빙을 할 때 물속에서 방향 전환을 하려 그러면은 머리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쭉 잠수를 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몸의 방향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머리부터 이렇게 방향을 바꿔요. 그럼 당연히 몸은 그대로 있는데 J자나 낚싯바늘 모양이 되겠죠. 상체가 꺾이고 머리가 바뀌고, 당연히 그 상태로는 자세가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은 개헤엄을 치기 시작해요. 빨리 방향을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나 여기 목 혹은 이 부분, 가슴, 폐 이런 데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턴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돌고래나 물고기 봤을 때 머리만 바꾸는 물고기나 돌고래는 없잖아요. 걔는 항상 온몸이 돌잖아요. 턴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는 축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하체가 가라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다이빙을 할 때 상체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턴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쭉 다이빙을 하다가 여기가 머리예요. 이게 고정이 된다면은 하체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5m에서 턴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실제로 내 몸은 6m, 7m 선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거죠. 라인을 잡고 트레이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턴할 때 라인이랑 턴하는 거랑 완전히 따로 노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려가던 추진력을 몸이 계속 받아야 되고, 줄을 조심스럽게 턴하고 싶을 때 줄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관성 때문에 더 내려가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턴을 하려고 할 때도 오히려 발차기를 해서 몸이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잡은 채로 몸이 부드럽게, 내가 손 잡은 거보다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이 상태에서 당겨서 올라오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숨이 차니까 혹은 이퀄라이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도 기억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초보 프리다이버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항상 궁금하신 거, 더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